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예타면제, 좀 이름은 좀 어렵죠? 이 예타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인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사람들에게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주겠다고 했고, 또 전라북도 사람들에게는 새만금에다가 또 신공항을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걱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2014년 자료이긴 한데 14개 지방공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방공항들이 도대체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제주, 김포, 김해, 여수, 울산, 광주, 무안, 양양, 원주, 사천, 공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곳곳에. 여기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 제주공항은 75.8% 쓰고 있네요. 100% 다 쓰는 게 뭐 정상적이겠어요. 제대로 된 거죠. 김포공항 60%, 김해공항 53%. 요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공항들을 한번 보세요. 여수공항 9.7%, 울산공항 8.3%, 대구공항 6.3%, 포항공항 3.1%. 100만큼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10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공항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비행기가 다니질 않아. 비행기 없는 공항. 이게 우리나라 지방공항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그래서 예전에 결론이 났잖아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덕도에다가 완전히 새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왜냐하면 섬을 또 메워야 되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새만금에다가도 신공항 만든답니다. 그 근처에 무안공항이 있잖아요. 거의 비행기가 안 다녀요. 새만금에다가 신공항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몇천억이 들어가겠죠. 정말 돈 낭비예요. 자, 그런데 공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심을 쓴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곳곳에 공항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경전철을 놓고,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항은 비행기 없는 공항이고 고속도로는 자동차 없는 고속도로고 철도는 승객 없는 철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타 면제라고 하는 이 결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래? 그럼 이 예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본조사가 있거든요. 그거에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등장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가 있었잖아요. 이게 민주화 정부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막 선심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막 국민들에게 막 준 겁니다. 공항이며 고속도로며 철도며 이런 것들이 쓰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돈이 낭비가 된 거죠. IMF 외환 위기가 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말자. SOC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미리 그것을 할지 안 할지를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자, 근데 왜 예비 타당성이야? 본 타당성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랬냐면 그전까지도 다 이 SOC 사업을 할 때는 본 타당성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본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맡고 있는 해당 부처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담당 부서는 어떤가요? 무조건 사업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타당성 조사하면 타당성이 다 있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너희 담당 부서 말고 예산 당국에서 하겠다. 요즘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인 거죠. 거기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실제 작업은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하는 거죠. 박사들이 이 조사를 합니다. 그 예산 담당 부서는 그러면 이 본 타당성 조사하고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까? 예,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금액이. 그런데 쓰겠다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담당 부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 달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꼬치꼬치 따진다고요. 건설교통부라든가 또는 농림부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조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타당성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잖아요. 세 가지 항목을 크게 보거든요. 이 건설, SOC 건설 같은 경우에 그 세 개가 뭐냐? 첫 번째, 한 50% 정도는 경제성을 봅니다. 25% 정도는 정책성이라고 하는 걸 보고 나머지 25%는 지역 균형 개발 효과를 봐요.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50%. 그 경제성은 뭐냐? 쉽게 말해서 공항 같으면 얼마나 노선이 많이 거기에 다닐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고속도로 같으면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다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철도 같으면 승객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바로 경제성 평가거든요. 나머지 두 개의 항목, 즉 정책성 평가 또는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뭐 약속한 거니까 해줘. 또는 국회의원이 내가 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당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해줘야 돼. 그런 종류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50%는 정책적 평가와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목적인 거죠. 여기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50%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같으면 비행기가 거기에 운항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그냥 공항을 짓자 이 얘기입니다. 고속도로 같으면 자동차가 몇 대가 거기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짓자 이런 얘기고요. 철도 같으면 승객이 뭐 몇 명이 타든 그건 우리 관심 없어. 일단 짓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비행기 없는 공항, 자동차 없는 고속도로, 승객 없는 철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황당한 짓을 왜 하자는 것인가?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보느냐? 정치인들이 제일 큰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돈 동네에다가 주겠다 그러면 당장 가덕도에다가 신공항 만들겠다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뭐 한 2조를 쓰겠다라고 하면 중에 뭐 2조 중에 한 1조 5천억은 다 낭비가 되고 5천억만이라도 그 동네 사람에게 떨어진다면 그거 좋은 거지 뭐.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새만금 신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좋고 민주당도 표가 늘어날 것이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다들 뭐 다 자기가 내가 이걸 해왔어라고 생색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일 좋은 거는 정치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들은 뭐냐?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지으려면 매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설회사들 좋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 동네 사람들도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 1조 정도 투자를 한다면 그중에 한 7천억 정도는 낭비가 되는 거고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한 3, 4천억 정도는 뭔가 그 동네에 떨어지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는 전라북도 군산 이런 사람들의 새만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그게 어디야? 우리 동네에 한 5천억 떨어진다 그러면 야, 나라 돈이야 2조를 쓰든 3조를 쓰든 난 관심 없고 일단 우리한테 그 정도 오면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도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강원도 양양에 가면요. 양양국제공항이 있어요. 그거 만드는데 몇 천억 썼어요. 그걸 써가지고 그러면 지역 균형 개발이 됐습니까? 양양이 그것 때문에 좋아졌나요? 뭐가? 강원도가 양양국제공항 만들어가지고 좋아졌어요? 넌센스예요. 공항을 만들어서 또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또는 철도를 만들어서 그 동네가 좋아지려면요. 그 동네 경제가 좋아지려면 사람들이 써야 해요. 비행기가 많이 다녀야 되고 철도 같으면 승객들이 많이 써야 되고 고속도로 같으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속도로는요. 경제성 평가를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필요 없어요. 그걸 면제한다는 얘기는 지역 균형 개발 효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기다가 쓰레기 더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은 쓰레기 더미만도 못해요. 쓰레기 더미는 치울 수나 있잖아요.
공항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공항인데 그걸 치울 수도 없어요. 그냥 흉물인 채로 거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지역 균형 개발 효과도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라도 떨어지잖아, 우리 동네에.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나한테 표 달라. 이 얘기죠. 이렇게 이익은 별로 없으면서 부작용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일 큰 부작용, 첫 번째 부작용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제대로 된 투자라면 1조를 투자했으면 그게 10년이고 20년 두고 1조 2천억,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더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그게 제대로 된 투자입니다. 그런데 예타가 면제되는 이 사업들은 대부분 1조 투자했으면 기껏 나와봐야 1천억, 2천억, 뭐 3천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국민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부작용. 두 번째 부작용, 더욱더 큰 부작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부패공화국이 되어간다는 거죠. 왜? 이건 뇌물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뇌물입니다.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냥 내가 해줄게요 라고 돈 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우리 당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뇌물이죠. 이게 바로 뇌물인 겁니다. 여러분 선거 때마다 이런 플래카드 많이 보시죠. 이거 보세요. 정치인의 기부금품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맙시다. 기부금품 이거 받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받으면 전부 다 형사처벌됩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예타 면제라고 하는 거는 수십조 원 단위의 뇌물들이에요, 이게.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표 찍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플래카드에 써 있는 거는요, 기껏 해봐야 몇만 원 단위예요. 이거는 근데 수십조 원 단위의 뇌물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이 뇌물이라고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어. 이거는 진짜 큰 문제죠.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남의 돈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나라 돈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걸 주겠다고 하고 지역 주민들은 기꺼이 나한테 줘. 시민단체들도 그 정의를 내세우는 시민단체들도 자, 우리 동네에다가 이걸 줘라고 정말 부도덕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큰일입니다. 김영란법 왜 만들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하고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실은 정신 제대로 차리고 보면 이건 썩은 내가 나는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업도 예타 면제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맞아요. 예, 그때 그 4대강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예타 면제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아무리 사업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것은 사업이 별로 타당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별로 경제성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 같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과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4대강 사업은 뇌물은 아니에요.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왜 예타 면제를 했느냐?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아마도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할 거야. 근데 나는 맞아.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뭐냐? 그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뇌물을 주는 것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 거쳐야 돼요. 왜냐? 그거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그래서 이건 타당성 없습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해요.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리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예타 면제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